네, 오늘 낭독할 책은 내 집을 갖고 새로운 뇌가 생겼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타커스고요. 출판사 측에서 책을 좀 보내주셨어요. 지은이는 구혜은. 네, 작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두 아이를 키우는 분당 엄마, 돈 공부를 하며 진짜 인생 공부를 하고 있는 치열한 40대. 31살 결혼하던 해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6억 원을 물려받았다. 인생에서 너무 빨리 찾아온 돈을 다룰 힘이 없어서 남편에게조차 돈의 정체를 숨긴 채 5년간 가난한 신혼부부 코스프레를 했다. 전 재산을 은행 PB센터에 묻어두고 낡은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집을 사면 바보라고 생각하던 진짜 바보였다. 2014년에 처음으로 내 집을 갖고 돈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아무리 큰 돈을 갖고 있어도 돈을 움직일 힘이 없으면 누군가의 호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위 사람들의 솔깃한 투자 제안에 줏대 없이 흔들려 큰 손해를 보고 수년간 전셋집을 전전하며 많은 기회를 놓친 이유가 모두 내가 돈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책은 6억 원을 손에 쥐고도 은행의 노예로 살던 바보 엄마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고 돈과 인생에 대해 깨우치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고백담이다. 또 부자가 되고 싶지만 돈을 움직일 힘이 없어서 누군가의 호구로 살아가는 많은 바보 엄마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치열하게 돈 공부를 시작하라고 권하는 진심 어린 편지이기도 하다. 네, 우리 지은이 구혜은님께서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일단 이 지은이 구혜은 작가님께서 마지막 부분을 이 지은이 소개해서 호구로 누군가의 호구로 살아가는 많은 바보 엄마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치열하게 돈 공부를 시작하라고 권하는 진심 어린 편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미혼이고 아이도 없지만 지금부터 우리 작가님의 책을 읽고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하면은 엄마가 되었을 때, 결혼을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목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책은요, 좀 작은 사이즈예요. 아담한 사이즈라서 갖고 다니시기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무겁지도 않거든요. 무게감이 없어서 수시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장, 너무 빨리 찾아온 돈. 2장, 내 집을 갖고 새로운 뇌가 생기다. 3장, 내가 주인이 되는 투자를 하라. 4장, 나답게 세상과 관계 맺기. 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 책의 제목이 내 집을 갖고 새로운 뇌가 생겼습니다잖아요. 그래서 주요 내용들이 2장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낭독을 해드릴까. 그래도 제가 좀 마음으로 와닿았던 부분이 3장인데 3장을 좀 낭독을 해드릴까 고민을 조금 했는데요. 저는 제가 3장을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이 2장은 이 주요 이 제목에 걸맞는 내용의 그 메인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제 마음을 울렸던 부분을 낭독하는 게 진실성이 있을 것 같아서 2장에 대한 내용도 전반적으로 좋고요. 1장부터 뭐 4장까지 정보들이 참 좋고 이 스토리텔링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쉽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3장 읽어볼게요. 12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내가 가진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것. 5년 만에 드러난 유산. 여보, 당신 통장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난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 이 돈 어디서 났어?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무렵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그동안 남편에게 비밀로 했던 유산의 존재를 들키고 만 것이다. 어느 날 남편이 대뜸 내 돈의 출처를 물었다. 아무도 모르는 통장 잔고를 남편이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 여보, 무슨 소리야? 뭘 본 거야? 아니, 당신 노트북 어제 마지막 쓴 게 은행 거래하느라 쓴 거지? 땡땡은행 인터넷 뱅킹하고 노트북 닫지 않았어? 아, 맞아. 어제 이체할 게 있어서 썼어. 그런데 노트북에 공인 인증서도 없고 당신이 내 아이디랑 패스워드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통장 잔고를 봤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완전 기계치인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남편은 내 노트북을 가져와 화면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사용했던 인터넷 뱅킹 송금 완료 화면이었다. 전체 계좌 잔고가 찍힌 화면이 떡하니 저장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이 돈 뭐야? 사실 엄마한테 받은 유산이야. 이거 오픈하면 흥청망청 쓰게 될까봐 나도 지금까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집 살 때 보탠 돈도 혹시 여기서 나온 돈이야? 처형한테 빌린 게 아니고? 나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 나도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야. 나를 믿지 못해서 그랬어. 솔직히 말하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었다. 이게 사실이었으니까. 근데 저 화면 뭐야?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당황해하며 물었다. 몰랐어? 맥북에 자동 저장 기능이 있는 거? 난 몰랐지. 내 목소리는 점점 더 기어 들어갔다. 근데 당신 정말 실망이다. 난 당신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 남편은 온갖 감정이 범벅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남편이 느꼈을 심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짐작하고 남았다. 사실 나는 이 돈을 숨기는 5년 동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으니까.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해서 내 기분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힘들었으니까. 이 일은 우리 부부에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남편을 속여 늘 죄짓는 마음이었는데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지자 홀가분해졌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내가 줄곧 없다고 생각했던 돈이 우리 부부의 삶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남편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적당한 타이밍에 적절한 기회가 내게 온 것은 그야말로 행운이었다. 망설이지 말 것. 괜찮은 매물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원하시던 단지는 아니지만 시세보다 싸게 나왔어요. 대지 지분도 꽤 높고요. 집을 하나 더 사기로 결심하고 매일 부동산으로 출근하다시피 할 때의 일이다. 당시 금매를 잡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나의 관심은 분당의 저용적률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단지였다. 목동이 재건축 규제 완화로 상승세를 타는 것을 보니 분당의 재건축 유망 단지에 투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 조건에 맞는 단지는 아니었지만 가격이 너무 좋아 곧바로 부동산으로 달려갔다. 사장님은 같은 평수의 다른 매물들도 함께 보여주었다. 확실히 시세보다 싼 물건이었다.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연락해 볼게요. 초품화에 대형마트와 도서관이 가까운 단지였다. 세입자는 그 집에서 5년째 살고 있다고 했다. 자녀는 2명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집을 옮기기 쉽지 않다. 큰 아이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최소 6년, 혹은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약 9년은 한 동네에 머물 확률이 높을 것이다. 조건만 맞는다면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으니 세입자를 구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뛸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이 집을 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수하고 싶어요. 첫 집을 샀을 때처럼 이 집도 딱 한 번 보고 매수 결정을 내렸다. 사모님,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계좌번호 주시겠어요? 사장님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주인은 남편과 상의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잠시 뒤 전화가 걸려왔다. 네? 1,000,000원이요? 집주인은 그 자리에서 내놓은 시세에 1,000,000원을 올리겠다고 했다. 감정이 상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500만원 올려드릴게요. 갑자기 1,000,000원이나 올리는 건 너무해요. 집주인은 거절했지만 나는 물러나지 않고 200만원 흥정에 성공하였다. 결국 말 한마디로 집주인은 800만원을 올려받고 나는 200만원을 깎은 것이다. 이거 제가 살게요. 계좌 주세요. 나는 마치 여러 건수의 매수 계약을 해본 사람처럼 씩씩하게 외쳤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큰아이 픽업 시간이 다가와서 계좌를 받지 못한 채 부동산 사무실을 나갔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갈등이 생겼다. 잘한 결정일까? 의심이 들었다. 호기롭게 500만 원을 외치고 안 되면 200만 원이라도 깎아달라며 매수 의사를 밝혔는데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자 내 선택에 자신이 없어졌다. 이 집을 사도 될까?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 불안이 엄습해왔다. 결정을 반복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집주인이 계좌를 넘겨주기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4시간이 지나서야 집주인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 여전히 떨리고 두려웠지만 이 집을 사도 괜찮다는 생각, 처음 내가 느꼈던 느낌을 믿어보기로 했다.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야 흔들리는 마음이 진정되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로써 경험 하나가 추가되었다. 이 무렵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집을 거래하면서 많은 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을 통틀어 스스로 이렇게 많은 선택과 책임을 스스로 떠안으며 주체적으로 살아본 것이 거의 처음이었다. 내가 2번째 아파트에 투자한 금액은 취등록세와 부동산 중개료까지 포함하여 8천만 원이었다.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2016년 서울 수도권에 이보다 좋은 투자처는 무수히 많았다. 하지만 내 시야가 목동과 분당 오직 2곳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보지 못했다. 매수를 벼르고 있던 목동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분당 아파트보다 낮았다. 당시 목동에 투자하려면 최소 3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내가 쥐고 있는 현금은 2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고 전세를 끼고 목동에 아파트를 산다고 해도 1억 원의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대출이라는 부담을 안고 싶지는 않았다. 차선책으로 나는 대출 없이 가진 자금으로 매수 가능한 분당 아파트를 선택했다. 그때는 목동 아파트를 살 수 없어 매우 안타까웠지만 수익률만 놓고 보면 실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간 분당 아파트가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 뭐든 아는 것만큼 보이는 법이고 생각하는 만큼 행동할 수 있다. 나는 딱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내공이 깊었다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겠지만 결정을 미루지 않고 미흡하더라도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덕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무슨 일을 하기에 완벽한 때라는 건 결코 없다. 네, 오늘은 구혜은 작가님의 내 집을 갖고 새로운 뇌가 생겼습니다. 낭독을 해봤습니다.